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대표이사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재단 소관 제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평택시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상균 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일반 현황 및 2022년도 주요 업무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재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상균입니다. 항상 평택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사무처장입니다. 박현배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승호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조준수 문화교류팀장입니다. 한정현 생활문화팀장입니다. 2020년 4월 6일 평택시 문화재단이 첫 발을 내디딘 이후 저희 재단은 평택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모두 엄중하게 임하여 향후 더 나은 정책과 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고쳐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 재단의 등기 발급일은 2020년 2월 19일이며 업무 개시일은 4월 6일입니다. 1처 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45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2년 출연금 예산은 운영비 44억여 원, 목적사업비 29억여 원으로 총 73억여 원입니다. 기타 위탁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총 108억 2천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이사회 현황, 위수탁 세부 내역 등은 자료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사업집 소관 업무입니다. 8페이지 기획공연 운영입니다. 권역별 균형 있는 공연 기획으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비 확보를 통해 양질의 초청 공연을 시민께 전달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연말 문예회관 3개소 기반 4건, 2022년 현재까지 문예회관 3개소 기반 13건의 기획공연을 운영했으며 그 외 연말까지 7건의 기획공연이 이미 진행되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욱 우수한 공연을 더욱 많이 시민께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파크닉 콘서트입니다. 지난 6월 평택시 농업생태원 어울마당에서 2022 평택 세계 장애인 역도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파크닉 콘서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약 8,500여 분의 시민들께서 찾아주셨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획전시 및 지역작가 초대전시입니다. 다양한 장르 및 주제의 전시를 운영하여 시민이 타 지역을 찾지 않고도 양질의 전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1년 숲길을 걸으며 전시를 시작으로 2022년 로비전 한국의지 작가의 시선 평택 아카이브전 반곡 그 위대한 여정 류호열 이매지네이션전 피스 평화의 조각들 볼로냐 일러스트 50주년 기념전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를 운영하여 시민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역 문화예술 웹갤러리 구축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웹갤러리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매주 재단 소셜 네트워크와 블로그를 통해 지역 작가 작품과 세계 명화 등을 시민께 발송하는 오닝 갤러리를 시행 중이며 상시적으로 시민께서 기획 전시를 온라인에서 감상하실 수 있는 오닝 웹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공공미술 프로젝트입니다. 주민의 문화향유 증진 및 공간의 문화적 재창조를 위하여 국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안중 5거리에 희망 안중 미래로라는 타이틀의 공공작품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미술 소장품 구매 사업입니다. 지역 미술인의 시각예술 분야 작품 구매를 통해 미술 시장 유통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가의 홍보 채널을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재단 소장 미술품을 구매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 작가의 신청을 받아 구매를 위한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화교류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창작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목적 사업비 2억 3천여만 원, 도비 4천만 원 등 총 2억 7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평택 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17건의 지원을 하였고 2022년에는 22건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등 다양한 장르와 단체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청년예술인 지원입니다. 기성예술인 지원과 구분하여 지역 청년예술인의 창의적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예술인 15명에게 건당 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연 분야 7건, 전시 분야 6건, 문학 분야 2건의 지원이 추진되었습니다. 지원 과정에서 청년예술인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청년예술인 작업 홍보를 위한 개인 프로필 사진 촬영도 진행하였습니다. 12월에 성과 공유회를 추진하는 등 더 많은 청년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이하 시민예술단, 시민교향악단, 챔버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혼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아르떼 여성합창단, 현일 꿈기락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의 시민예술단과 시민 챔버 오케스트라, 시민 교향악단 등 총 6개의 시민예술단을 지원하였습니다. 혼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정기 연주회 4회, 수시 연주회 16회를 개최하였으며 시민 교향악단과 시민 챔버 오케스트라는 총 14회의 연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예술단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평택 문화지대 기반 활성화 사업입니다. 생활 속 문화예술이 숨쉬는 거리 조성을 위해 미군 부대 인근 거리, 평택역 등 관내 주요 거점에서 버스킹 공연을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125회의 공연을 실시하였고 2022년에는 150회의 거리 공연과 관내 특정 장소 및 행사와 연계한 소규모 야외 기획 공연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진예술과 발굴 등 문화지대 기반을 확충하여 문화도시 평택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역 문화 콘텐츠 발굴 및 개발 사업입니다. 지역 우수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우리 시의 문화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택 창작 공연 콘텐츠 발굴, 지역 문화예술인 다큐멘터리 상영, 지역 문화 콘텐츠 발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창작 공연 콘텐츠 대본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화위의 경우 2022년 쇼케이스를 실시하였으며 2023년에는 정식 기획 공연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2021년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작품 아치의 노래는 금년도 평택 시민을 만나는 상영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역 문화 콘텐츠 발굴 및 지원 사업에서는 지역 문화 역사 관계자들의 자문을 토대로 불악산 문화축제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현장에서의 문화예술 교육 확대를 위해 도비 지원을 신청하여 교과 연계 교육 연극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목적 사업비로 창의예술 아카데미,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추진하여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예술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 생활문화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생활문화 활성화입니다.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생활문화 공동체 18개 단체에 생활문화 활성화 활동비를 지원하였으며 방충리 고덕장, 안중읍 다다 등 생활문화 거점 2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조성된 생활문화 거점에서는 연중 상시 생활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어르신 문화향유 사업입니다. 문화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노년층 대상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맞춤형 문화사업으로 프로그램 공모를 진행하여 각 2천만 원을 대추리 평화마을, 동고리 마을회관, 홍원 1, 2 비전동 LH 4단지 경로당 등 총 3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문화 다양성 보호 증진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집단이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장애인, 여성, 청소년, 노인,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2년에는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삼아 예술 정책 포럼과 다문화 공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년도에도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지역축제 개발 및 운영입니다. 2022년 재단 출연금 사업으로 2건, 시위탁축제로 6건에 대해 진행하였습니다. 각 축제 세부 내역은 자료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문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기반으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예비문화도시 선정을 위하여 시민 참여 프로젝트, 문화도시 조성계획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관내 일반 시민 및 문화예술인과의 교류 및 지역문화예술 협치체계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시민문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를 나누었고 월별 전체 정례회의와 분과별 소모임을 진행하였으며 위원회 워크숍 및 문화예술 거버넌스 포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내 문화예술인 및 유관단체와의 교류도 확장하여 보다 소통의 폭을 넓힐 예정입니다. 다음 위탁시설 운영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한국소리터 운영입니다. 한국소리터만의 특화 공연으로 거꾸로 프로젝트, 민요의 유혹, 범 내려온다 이날치 등 총 3건을 추진하였으며 야외 상설 공연으로 마시론 가락 공연을 총 16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야외 공연장 흡음막 등 무대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야외 공연장 보수 및 개선으로 공연 쾌적성을 높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안정리 예술인 광장 운영입니다. 2020년 10월 안정리 예술인 광장 개관 기념식을 시작으로 기획 공연, 기획 전시, 입주작가 레지던시 운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플리마켓 등의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작가가 참여한 입주작가와의 소통 체험 프로그램, 지역민 축제, 아트앤플레이 페스타 등의 행사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팽성 예술인 창작공간 운영입니다. 목공교실, 재봉틀교실, 전통공예교실, 문화사랑방 등의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과 골목공방, 수예공방, 마을 브랜드 활성화 등의 주민 자립기반 마련 사업, 마토예술제, 히어로 아트쇼 등의 거리문화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여 시민 및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재단의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신 후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59페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송건인데요. 네네.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지금 저희가 소송이 2건 발생했습니다. 네네. 예, 첫 번째 건은 지금 자료에 보시는 그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소송이 있었는데 저희가 2021년도 평택 문화지대 기반 활성화 운영 용역에 심사를 실시했고 이제 기획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채점 과정 중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채점 결과와 입찰 업체 간에 불일치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등 업체가 이제 당연히 그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데 채점 과정에 오류가 있음을 좀 양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양해가 안 돼서 우선 협상자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업체에서 진행을 했고 저희의 과실이 크다고 인정을 받아서 그 업체가 행사를 진행하게 된 내용입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채점에 어느 정도의 그 문제가 발생했기에 이 업체에다가 양해를 구하셔서 웬만하면 네. 뭐 완전히 미달되는 수준 아니면 채점에서 오류가 발생을 인정을 하고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게 관례인데 네. 어느 정도의 하자가 있었는데 시에서 이렇게까지 우리 재단에서 하셨는지요?
이게 소속 내역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발표를 하는 순서가 있고 채점을 하는 순서가 있는데 이게 일치가 돼야지 되는데 이 순서가 뒤집어져서 여기 1, 2, 3인데 여기는 뭐 2, 3, 1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쓰게 그렇게 진행이 돼서 좀 결과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저 같아도 제가 선정이 점수를 댔는데 네. 이거를 양해해 달라고 하면 하겠어요? 안 하지.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이 행사 진행을 했어요? 했습니다. 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에는 크게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 소송은 이제 버스킹 끝난 행사고요, 건가요? 버스킹 행사. 소송은 끝난 거죠? 네, 끝났습니다. 그 밑에 거는요? 그 다음 거는 저희가 그 사내에 직원들 간에 1개월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에요. 네, 정직 1개월 처분이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내려졌는데 당사자가 그 결과가 이제 과중하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그건 이제 지나치게 개인적인 거라 따로 자료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예, 그러십시오. 근데 이게 지금 근무 환경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당사자나 아니면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서로가 분위기도 조금 안 좋고 맞습니다. 당사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텐데 이게 네. 얼마나 걸렸어요? 이게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예, 그럼 이분은 여기 그럼 출근을 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럼 서류로 네. 해서 주십시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 의원입니다. 예. 우리 문화재단 내에 우리 네. 그 조직 개편이 최근에 일어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설립된 이후로 조직에 대한 개편이라든지 인원 증감 사항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정원이 증가된 내용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내년에 이제 반영을 해서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그러면 증언을 하게 되시겠다는 예, 거냐? 예. 결혼이 있어서 증언이 한 거야? 아니면 그냥 결혼 없는 상태에서 증언이 필요해서 증언이? 현 업무가 조금 현 업무가? 과중해서 이 인력이 더 필요하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몇 분 정도 필요하신 거죠, 우리가? 지금 내년 23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은 총 4명이고요. 아니다. 네, 7명입니다. 주로 이분들이 어떤 직으로 우리가 뽑은 거죠? 일단 지금 지역 예술인분들께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이제 제일 요청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일요일 대관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52시간을 넘길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충원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점들을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에 증원을 해주시는 부분이 크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특별히 그 전시 부분에 사업도 많이 확장을 하고 전시 횟수도 늘고 뭐 예산도 많이 증액을 부탁을 드렸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시 쪽에 직원 1명 증원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언이 되게 되면 우리가 퇴근 시간 이후에도 좀 이분들이 배치가 가능한 상황이 되나요? 공연 쪽은 뭐 늘 저녁에 공연이 있으니까요. 그건 뭐, 예. 일요일 대관이 문제지 야간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야간은 문제가 없었고 이제 네. 주일, 그러니까 예, 휴일에 예. 그 문제도 그러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이사회 총 우리 당연직이나 상근직 비상임으로 했을 때 지금 11분이 계시는 건가요? 우리 이사회? 12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이사회는 매월 열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사회에 이제 필요 요건이 있을 때 올해 몇 번이나 열렸죠? 올해 그러니까 그 서면 이사회 말고 네. 회의로 모인 게 4, 5회 정도 기억합니다. 이 이사회 분들도 참석 수당이 있는 건가요? 회의가 열리면 참석 수당이 얼마 죄송하지만 얼마씩 나가나요, 우리?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유 상당히 그냥
귀한 시간 내서 나오는데. 그러면 주로 그 회의가 열릴 때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회의를 개최를 알리는 게 우리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이는 건 예산 없는 거. 결산 뭐 이럴 때 주로 열리죠. 예산 결산. 예. 올해 몇 번 열리셨다고요? 올해. 정확한 숫자가 필요하시면 네, 4회 열렸습니다. 4회. 그래도 우리 이사회 자주 열려서 좀 발전을 좀 깨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너무 중간중간 수시로 간다면은 개최합니다. 간다면? 예, 뭐 이렇게 예산 같은 거는 워낙에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들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정식 이사회 전에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 편하게 설명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예술인이나 이렇게 창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민원 많이 제기했던 게 우리 사업 공모 신청할 때 네. 서류가 좀 복잡하다, 또 서류의 예, 좀 예. 이해도가 예, 너무나 어려워서 힘들다고 해서 그 개선 방향을 되게 한번 내놓으신다고 하셨는데 많이 개선이 됐나요? 공모 사업 신청할 때 그분들이 좀 간소하게 사업을 좀 신청할 수 있게. 네, 그 지원을 받으시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사실 공모 서류가 아니고 예. 정산 서류인데요. 예. 최근에 며칠 전에 그 지역 예술인분들 저희 그 지원을 받으셨거나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 행정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경기도나 국가 그 문화 지원 단체나 평택시나 평택시 문화재단의 서류들 같은 걸 이렇게 동시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쭉 비교까지 해가면서 그분들의 애로도 직접적으로 청취를 했고 저희가 요러요러한 내용은 불가피합니다. 이런 설명도 좀 드렸고 그래서 많은 공감대를 확보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청 서류보다도 우리가 전 사업을 끝내고 나면 정사 났을 때 그 네. 부분들이 많은 문제점이 좀 그거는 뭐 어느 부서나 항상 예, 예. 많이 있는 건데 그분은 어떻게 뭐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어느 때 얘기를 들어보면 민원을 접수하다 보면 너무 지나친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그 산정 방식이라든지 잘못하면 간섭이라든지 그런 게 네.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거는 네, 네. 한번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그분들이 좀 산 결산을 보는데 좀 피로도 좀 없게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도 부장님 의견과 인력이 또 전적으로 충분하지도 같습니다. 않고 그분들 네. 행사 한번 치르고 나서 네. 어떻게 보면 또 비전문가들이 또 정산을 보는 과정에서 네. 많은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적극적인 좀 도움도 주시고 그러겠습니다. 우리 지금 비정규직은 얼마나 되시죠? 저희 저희가 그 미화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한 12명 정도 됩니다. 12분? 예. 그분들이 어디나 보면은 그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 후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차별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네. 우리가 정해진 우리가 그 규정이나 법에 한도 내에서 차별이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개선이 많이 됐나요? 저희도 그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대해서 뭐 지금 법령에 나와 있는 바나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바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분들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이제 조정이 되는 방법은 이제 비정규직 신분을 벗어나는 게 최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이 이렇게 쉽게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분들이 이제 정규직으로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복지 포인트도 좀 차별화가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관계 부처하고 정말 네. 협상을 통해서 우리 재단에서 네. 선도적으로 한번 앞장을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일하는 뭐 근로라든지 그 네. 형태가 굉장한 차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생은 고생대로 나면 되는데 이런 복지 후생에 대한 문제가 차별이 있는 이분들이 의욕이 떨어지고 우리
먼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이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격차를 줄여서 네. 우리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 먼저 번에도 한번 지냈는데 우리가 역사에 대한 우리가 행사라든지 이런 뭐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그런 게 좀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문화재단에서 역사에 관련된 그런 뭐 문화라든지 그런 뭐 개발에 좀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문화재단 사업에 있어서 그 인문학 분야라든가 그 향토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 사업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부분이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뭐 저희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향토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역사나 자원 발굴, 보존, 아카이빙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문화원에서 이제 주로 담당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야하고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영역을 잘 구분하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도 저희가 조금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지역의 문화예술로 접근할 필요가 뭐 당연히 크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 같은 거, 그 부분은 재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평택의 역사 문화 자원을 소재로 한 공연 콘텐츠 발굴 같은 건 3개년 사업으로 지금 두 번째 작품이 공모 심사가 끝나 있는 상태고요. 첫 번째 선정된 작품이 이제 내년도에 이 기획 공연으로 공식적으로 무대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매년 한 작품씩 공연화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 외에 각 지역이나 동네나 이런데 이제 그 행해지고 있는 평택에서 지속적으로 해왔었던 그 지역 자원들 그런 것들도 개발을 하려고 저희 주어진 뭐 예산 및 기타 등등 여건 하에서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바에 대해서 고민하고 뭐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대표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네. 역사 문화가 우리 재단에서 좀 앞장서야 아마 발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창작 발굴이 좀 이루어져야 우리 후세에게 물려줄 유산이 문화에 대한 또 예술에 대한 유산이 곁들여서 많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에 대한 개발 또 문화 콘텐츠 같은 거 네.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해마다 이제 버스킹 공연에 대한 문제 갖고 얘기가 벌써 몇 번째 나갔을 거예요. 업무 보고 네, 때나 아니면 행감 때 저도 그때 질의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젊은 예술인들에게 좀 기회를 많이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계속 버스킹 공연을 좀 횟수를 늘려달라고 얘기를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뭐 횟수가 어느 정도 좀 늘었나요? 전년도 120회에서 올해 이제 150회 실시했습니다. 그 150회 플러스 소규모 기획 공연 10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은 대부분 150회를 하면 이 젊은 젊은 예술인들이 몇 팀, 150팀이 다 참석한 게 아니잖아요. 50팀 그러니까 정도 50팀 선발합니다. 정도. 네. 실은 뭐 이거 기획하시면서 공연하시면서 이분들의 요구 사항은 또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이런 뭐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그래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더라고 자기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절대량에서는 아직도 부족한데 장소에 좀 다변화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또 하시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 부분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이렇게 소규모 축제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공장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렇게 찾아가는 형태의 그렇죠. 것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오히려 길거리에서 하는 그런 공연도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지역을 찾아가서 하는 공연이 또 많은 호응을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응이 적극적으로 좋았습니다. 좀,
우리 그 미술 소장품 구매 사업 있죠. 요거에 대한 추진 실적 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요 미술품 구입 사업은 올해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요. 예. 올해 구입 예산은 4천만 원입니다. 내년도에 1억 원 이제 증액해서 신청돼 있는 상태고요. 평택 미술인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가격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대략 뭐 500에서 7, 800 사이의 작품, 그러니까 이거 이제 4천만 원을 나누면 그 정도의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뽑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온라인으로 이제 작가 프로필하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하고 이거를 신청을 받아서 1차 심사를 거쳤고요. 저희가 심사는 2단계에 걸쳐서 심사를 하는데 1차는 출품된 신청된 작품 가운데에 대상작을 선발하는 심사위원회를 1차 거치고 2차에는 가격 산정위원회라고 해서 가격만 따로 매기는 심사위원회가 2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최종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공모작들은 이제 결정이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사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준비 많이 해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1년에 뭐 많은 의구심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행사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분 앞으로 우리가 본 예산을 다루면서 충분한 또 그런 기회도 있고 저는 이전 대략적으로 행사에 대한 우리가 연구가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축제에 대한 지역 축제에 대한 늘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이제는 정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별이라도 좋고 축제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에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저기 눈치 볼 게 아니라 과감히 개선에 좀 의지를 좀 가지고 우리가 평가 그 제대로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그 가이드라인을 일목요연하게 정확히 정리해서 배점을 정확히 매줘서 거기에 평가에 들지 못한다 그러면 단연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과감히 배제한다는 그거를 좀 주셔야 그 행사가 좀 질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창작 문화예술활동 지원 있죠. 이게 몇 건이 차등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으로 보면 크게 두 그룹이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작은 지원금 그룹이 있고 큰 지원금 그룹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그룹이 있고 2,000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그룹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원해주는 그 지원 대상을 선정을 하는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 대상 선정이 심사를 하는 거죠. 심사를 해서 예.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단체가 한 몇 건 정도 신청이 들어오나요? 들어오면 경쟁률이 신청한 건수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예, 총 저희가 심사를 2번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서류 심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터뷰 심사를 하는데 총 저희가 보통 한 80건 정도 이상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좀 실은 제가 그 퍼센티지를 본다는 게 실은 우리가 80건 중에 한 그러니까 13건이면 퍼센트는 한 20% 되는 건가요? 이게 뭐 올해는 20건 넘었으니까요. 예, 25% 정도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예술 활동 지원을 한다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이게. 예. 그러다 보면 우리 뭐 제가 의원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게 맞지만 정말 이건 좋은 취지에서 예술 활동을 지원해 준다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또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예산에서 잘 못 다뤘다면 추경이라도 과감히 한번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자꾸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경쟁률이 너무 세요, 실은. 예. 저희도 문화재단 사업 중에 예술인 단체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23년도에는 좀 증액된 예산 신청했으니까 많이 좀 관심 좀 깊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기 문화재단에 질의를 하면서 행감 수준이 너무나 네. 밋밋하게 질의를 하나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실은 이러한 부분이 실은 잘만 받아주시고 한다면 행감이 꼭 지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평택시의 문화예술에 함께 발전시키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네. 하는 거니까 네. 저 의원은 뭐 그냥 대충 항상 뭐 그렇게 생각하지 뾰족하지 않습니다. 않으니까 네.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네, 아니라 아이, 말씀하시는 거 한 말씀 잘 담아 주셔서 예. 발전에 좀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예술인 지원 보게 되면 네. 우리 지원 분야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공연하고 시각, 문학은 예. 하나예요? 올해 2건 나갔습니다. 이 하나로 돼 있게. 그러니까 시각이라는 거 전시 같은 걸 얘기하는 거. 예. 설치, 회화, 뭐 디자인 뭐 이런 것들. 예. 그러면 요 부분도 총 몇 분? 15분. 15분. 6천만 원, 500만 원씩 나갔습니다. 4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이런 것도 선정하는 우리 심사위원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심사를 하나요? 사계 권위자들이죠. 예. 사계 권위자. 평택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좀 심사위원으로는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저희가 좀 그렇게 구성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런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게 오래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좀 더 공정성을 기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항상 네.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저희가 아주 조심하고 주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평택의 미래를 예술을 담당하는 우리 청년들이잖아요. 네. 그래도 다른 부분 제가 아까 시기에는 과감히 우리가 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져봐서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게 정리가 필요하다면 필요하고 네.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한번 신청하면 또 신청 못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건 뭐 연속 지원에 대한 제한은 아직 두고 있지 없어요? 않습니다. 네. 이것도 좀 다양성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물론 뭐 그 가이드를 잘 정해 놓으셨겠지만 네. 재공모하시고 재선정된 사람한테 뭐 가점이 좀 뭐 마이너스 되거나 그런 점이 있겠지. 처음 신청하는 사람보다 네, 틀리게 그런 분들이 좀 특정인이 계속해서 받는 그런 부분보다 젊은 청년 예술인이 좀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예. 더 아직까지는 노력을 없는데 네. 이게 지금 올해 2년 차 나간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예. 내년 3년 차인데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고민할 때가 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 건수는 늘진 않은 거예요? 계속 15분한테만 네, 그 작년에는 25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 좀 증액해서 올해 400만 원이고 내년에 이제 500만 원으로 증액할 예산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수와 이렇게 건당 그 지급되는 지원금을 이제 해마다 이제 늘려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건당 지원 금액보다 네, 건수를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이가 커져야 이게 그래도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뭐 의원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우리가 건수도 늘리고 했으면 네. 정말 좋겠다. 15건이면 또 뭐 이거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과감한 이런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네. 예술을 위한. 저는 이상 의원님 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최선자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시고요.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평택시는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평가를 되고 있고 높아가고는 있지만 우리 문화 예술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다들 시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정말로 지금보다도 더 우리 국제 문화 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네. 재단이 문화재단이 재단답게 중심을 가지고 나가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평택 문화 발전을 위한 천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도 협조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공모한 사업이나 여러 가지 단체의 자료를 몇 개 받아보았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특혜 시비에 시말리지 않도록 네, 네. 어떠한 압력이나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재단에서는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네. 앞으로는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네. 부탁드립니다. 시민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저희 평택시에 문학은 있는데 문학은 없다고 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 재단에서 문학에 대한 지원이 얼마 있었죠? 몇 프로 있었죠? 저희가 지원을 10건 한다고 하면 한두 건? 그 정도 될 겁니다. 총 저희가 지원하는 게 이제 창작예술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네. 청년예술 지원이 이제 예술인한테 나가는 직접 지원 사업입니다. 그 지원 사업 중에 총 한 30건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한 3건 정도가 문학이고요. 그 문학 이외에 저희가 이제 창작 그 콘텐츠 지원에서 그 대본 공모를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 대본 공모가 또 이제 2건 정도가 있어서 총 저희가 지원하는 그 건수로는 대략 한 5건 정도가 지원되는 셈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30건 중에 5건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총 건수로는 그러니까 아니죠. 대략 네. 한 35건 정도 네, 보면은 보시면 되고요. 거의 한 1%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학이 10% 굉장히 정도? 예, 네네 예, 네.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네. 우리 시대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떤 문학이 저는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그래서 구체적인 문학에 장면.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네.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공모 사업을 할 때에 있어서도 좀 균형 있게 선정을 해야 하면 참 좋겠다. 예, 예. 문학인들이 공모를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건 내지 2건입니다. 그러면 한 5분 정도나 단체나 개인이 한다고 한다면 다른 타 공모보다는 굉장히 적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장에서의 문학인들은 말씀합니다. 문학인들이 굉장히 다른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보니까 자존감이 강해요. 잘 안 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신 분 단체나 개인 중에는 특별히 타 예술인들에 비해서 적다 할지라도 네. 그거에 좀 균형을 맞춰서 네. 선정을 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람을 네. 가져봅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도 우리 재단에서는 문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총 문학인들이 우리 평택시에 얼마나 되는지 문학뿐만이 아니라 총 문화예술인들이 단체나 개인이 어떤 컨트롤 타워로서 중심이 돼서 그러한 현황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된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할 때 꼭 공모하는 분들이 지정된 것이 아니라 보면은 한 단체나 한 개인이 연속적으로 서류를 살펴본 바 10회 이상 하는 데도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은 다양한 개인이나 단체들이 기회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려면은 개혁도 필요하고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역할을 앞으로 재단에서 네. 중심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럴 때 재단이 신뢰받고 재단을 믿고 문화예술인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네. 활동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도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문화예술인들도 생각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깊이 당부를 고려하겠습니다. 네 드립니다.
사업 중에서 특별히 저 본인은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어르신 문화 향유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 본 의원이 좀 제안을 드린다고 한다면 농촌으로 좀 확대해서 좀 취약한 네. 곳으로 좀 확대를 해서 그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프로그램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요즘은 가족이라는 개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족 많아지고 있고 네. 그 이전에는 혈액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또 가족 개념이 자꾸 달라지니 굉장히 좀 우리 사회가 팍팍해지고 그 이기적인주의로 가는 어떤 패턴도 많이 네,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런 걸 볼 때 문화예술은 그런 걸 하나로 좀 매개체로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 어르신들 할머니와 또 아이들이 함께 한다고 한다면 아이들한테는 또 그 어르신한테는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우리?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한번 정도 추진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다고 한다면 기속적으로 또한 그러한 사업도 농촌이나 이런 취약계통 같은 데서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 의원님께서도 찾아가는 문화 콘서트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네. 문화예술가 팀에서도 본 의원이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재단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우리 평택만의 아트 트럭을 만들어서 네, 임차를 해서 한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예. 그러한 우리 평택만의 멋진 아트 트럭을 한 대든 두 대든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하여서 소외된 곳으로 좀 찾아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 네. 학교, 광장 그리고 또한 50인 이상의 회사들 예, 예. 공단 뭐 그렇죠. 이런 거. 예. 그리고 또한 공원, 사람이 많은 곳 네. 이렇게 여러 곳을 찾아가면서 그곳에서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서 시민도 함께 무대로 올라갈 수 있고 또한 우리 평택의 문화예술인들이 무대에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시민과 함께 그 문화예술을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 용인문화재단에서 제가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도 좀 하시는 걸 찾아보시고 네. 우리 평택만의 특색 있게 그러한 아트 트럭을 만들어서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문화예술인들도 또한 우리 시민들도 그 체감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신지요, 우리? 내실 있게 대표님? 진행하겠습니다. 네, 내실 있게 꼭 추진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예술 작품 보유 현황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미비하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추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러한 예술 작품들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아마 수장고도 이제는 좀 미비하고 적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재단에서 예술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작품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없습니다. 예. 네네.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해서 그 시와 함께 협력을 해서 네. 그 작가들을 다 초대를 해서 네. 그 작품도 전시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 그 타 지자체보다도 조금 더 늦었지만 네. 늦게 시작한다 할지라도 앞서갈 수 있도록 우리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모든 문화예술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길 당부를 드리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우리 대표님? 네, 의원님 기대 충족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생활 문화는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직결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켜줍니다. 생활 문화 속에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추진에 대해서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문화 분야가 그 지방문화진흥법 발효 이후에
굉장히 주요 관심을 많이 받는 분야인데 약간 유감스럽게도 평택 지역에 생활문화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뿌리 내린 상황이다라고 보기는 아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이 분야에서 좀 선도적으로 생활문화가 생활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될 거라고 저희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활문화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그 인력과 공간이 이제 일차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서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일찍부터 시작했던 이유가 전문 인력을 평택에서 육성하기 위한 작업이고요. 문화예술 거점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 공간 확보 사업은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예산도 작지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다행히 공간의 사이즈별로 대중소 규모의 공간이 다 필요한데 저희가 현재로 대규모 문화예술 거점으로는 문예회관들이 기능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작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건 중소규모 공간들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문화재단은 각 지역별로 중소규모의 문화예술 거점을 확보해 나가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우리 재단에서 생각만 이제 하지 마시고 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네.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면서 그 생활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들만의 어떤 일구가 아니라 곳곳에서 생활 속에서 삶의 터전에서 문화 예술을 항유할 수 있는 것이 네. 진정한 우리 국제 문화 도시로서의 가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또한 그 한국 소리터인가요? 네네. 네네. 소리태 그 문화예술과에다가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 재단에서 이제 직원을 계속 10월부터 네. 공고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채용이 안 되고 있어서 예.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 답변은 그 정규직으로 네. 하실 수 있도록 방향을 답변을 주셨습니다. 시와 함께 곧바로 네. 추진을 하셔서 채용 공고를 빨리 내셔서 네. 지원을 해서 네. 그 일의 연속성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뭐 의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시설 위탁을 3군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관광과에서 위탁을 받은 게 한국 소리터고 문화예술과에서 위탁을 받은 게 안정리 예술인광장과 아트캠프 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건호 의원님께서 이제 계약직 직원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었는데 그 계약직 직원들이 요 3군데에 다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3군데의 시설들을 평택시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이제 뭐 운영해 나갈 시설들이기 때문에 문화재단 입장도 그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꾸준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요청을 드리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특히 또 소리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리적인 특성이나 뭐 여러 가지 근무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제 자리를 비웠을 때 후임 직원을 채우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비롯해서 뭐 시의 이제 관계 과와 앞으로도 계속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바로 그렇게 문화예술과에서도 시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채용 공고를 다시 내서 빠른 시일 안에 네, 지원을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네.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네. 122페이지 한 번만 봐주십시오. 126페이지요? 122. 네.
지금 문화도시 조성사업해서 예. 시비로 1억을 해서 올해 이제 진행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예비문화도시 선정에 관한 사항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몇 년도에 선정을 염두에 두고 이거를 진행을 시킨 건가요?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올해 심사에 응했었고요. 몇 년도 계획은 없이 붙을 때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화부 자체에서 이 사업이 현재로 이제 지금 서 있는 상태라 몇 년도에 심사가 다시 진행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붙을 때까지라 그러면 매년 이렇게 1억 예산을 시비로 세우셔서 하시겠다는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문화도시 선정이 될 때까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럼 네. 매년 1억을 쓰셔서 될 때까지 안 되면 뭐 아, 10번이면 10억 아닙니까? 그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고생하시는 거는 아는데 그래도 몇 년 안에 우리가 붙겠다는 확고한 목표를 세워놓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네. 막연하게 될 때까지라는 생각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사업 네. 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예, 빠른 예. 시일 내에 되면 더 네. 좋고. 뭐 조금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올해 이제 40개 가까운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7개 정도가 이제 예비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네. 결과에 경기도의 저기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가까스로 떨어진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아쉬웠겠네요. 네네. 그래서 확실하게 보완을 해서 다음번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저희는 목표 지향적은 아니지만 어떤 계획을 수반했을 때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제가 딱 봤을 때 신규 사업이고 네.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재단에 계신 역량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조금 좋은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말씀을 예, 예. 드렸습니다. 저희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교재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2020년도에 도록하고 초청장 포스터 제작 업체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이제 평택시 관내 계속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너무 치중을 하신 것 같아요. 평택시로요? 평택시 업체에다가 이제 너무 치중을 했. 네, 16개 중에서 한 업체가 네. 16개 사업 중에서 한 업체에서 7개를 가져가셨어요. 이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업체가 할 수 있는 업체가 평택에 굉장히 많을 텐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좀 가져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16개 중에서 7개를 한 업체가 가져갔다 그러면 많죠? 네. 그런데 21년도도 보니까 많아요. 21년도에도 한 업체에서 보통 11개, 뭐 8개, 7건 이렇게 가져가는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평택에 있는 업체에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하라고 얘기를 한 거지 한 업체에 몰아주라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체들이 평택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 시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앞으로 향후 네. 그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23년도에 가시적인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통과가 안 된 상태라 제가 뭘 이렇게 할 거라고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추진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예. 본 예산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문화재단에 지금 정원이 45명, 네. 현원이 41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그동안에 작년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직도 많았다고들 이야기들 하고 또 계약 만료도
작년 상반기 작년 정도까지 상반기에 그랬어요. 계약 만료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약 기간이 계약 만료는 사실은 뭐 상시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미화 담당하시는 직원분들께서 그 9개월 기간제로 근무들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7분이 계셔요. 재단에. 이게 시설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이 개인 사정이나 뭐 이런 거로 해서 7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9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이제 계속 9개월 다른 분이 미만으로. 다른 분이 오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합치면 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시면 뭐가 이렇게 이직과 재채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비해서는 네. 올해는 많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아직 그 9개월 시기가 미도래한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예. 근데 그 부분들은 이제 늘 정기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문화재단이 창립 초기에 이직이 많다고 좀 걱정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뭐 22년도 뭐 정도 들어서는 뭐 이직은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 외에는 뭐 거의 지금 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직률도 많고 네. 하여튼 그만두시는 분도 많다. 뭐 이렇게 얘기도 다 이유가 있었겠네요.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문화재단 출범 초기엔 아무래도 조금 상황 자체가 뭐 대표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올해 또 내년이군요. 문화사업팀에서 8명 또 증원은 뭐 증원 계획은 다 세운 건가요? 예, 계획은 6명 돼 있고요. 돼 있고. 미술까지 7명입니다. 전시 인력이 1분, 무대 인력 6분, 예. 하우스 매니저 1명인데 예. 무대 인력은 6분은 어떻게 6분은 어디에 또 파견 나가서 근무하게 되는 거죠? 학연요? 그냥 계약직으로 6분이 오시는데 맞습니다. 예. 어디서 어떻게 근무하시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무대들은 지금 3명이 한 팀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그 업무 계획에 따라서 북부, 남부, 서부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그 공연이 몰려서 한 팀이 근무 시간에 부하가 크게 걸릴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운영 계획을 짜야지요. 내년이면 행사도 더 늘어나고 할 텐데 그럴 겁니다. 8분이면은 내년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시겠어요?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네. 또 가봐야 알겠네요. 뭐 그렇지만 현재까지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운영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50명이 넘으시죠? 전체 다 하면. 그렇게 되면 50명이 넘습니다. 50명이 넘는 거고. 64페이지는 감사 지적사항을 좀 아까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64페이지 늘 이야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만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직원관리 철저 이게 늘상 도마 위에 올라오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서비스나 뭐 불친절하다, 뭐 바쁘면 또 민원인 대응도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좀 처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많이 개선이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있는 대로 그 다양한 교육과 그다음에 뭐 지적과 그다음에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그 어떻게 진행됐는지 결과와 이런 걸 수집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도 교육이 많이 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직 약간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보다는 충분히 개선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민원인 분들도 네. 처음에 그 재단이 그 이전과 또 좀 달라진 부분들, 그러니까 재단 설립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부분에 있어서 보다 그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규정이라든가 행동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이해를 해주셨고요. 앞으로 어쨌든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그 대관인들이나 저희가 만나는 여러 예술인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민원인으로 그렇게 찾아오시는 경우는 많이 없으시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예술인분들과 다양한 이제 간담회를 진행을 한다거나 네. 그리고 또 뭐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저희가 간담회, 그러니까 사업 설명회 이후에 선정자들만 가지고 정산 교육이라든가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항상 꼭 그 사업마다 마련을 하고 있고 단 한 분이더라도 저희가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뭐 일반 그 다른 그 공무원 민원 창구처럼 그런 민원인이 오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십니다. 뭐 제가 뭐 자주는 못 가봐도 가끔 가보면 뭐 큰 문제 없는 듯한데 다들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조금 무거우셔. 사무실 분위기가. 그런 건 사실 느낀 적은 있습니다. 아까 버스킹 공연 확대 사업은 뭐 저 150회로 좀 늘어났는데 사업비도 좀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나나요? 좀 현재로 큰 변동은 없는 거로 변동 없는데 어떻게 올해 150회 하고 내년도 역시 내년도죠? 내년도 150회로 좀 늘리겠다는 건데 변동 없이 여기서 그냥 사업비에서 쪼개서 일단 사업비 자체는 변동이 없고요. 없어요? 작년에 저희가 그 기존에 했었던 그 예컨대 신장동이라든가 로데오 거리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진행이 되었었고 새로운 그 공간을 개발을 하려고 여러 군데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파일을 좀 그 어느 쪽에 더 방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공연 기회라든가 횟수라든가 또 공연 장소라든가 이것을 더 확대를 할 예정이고 네.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그 아트 트럭 관련한 부분도 네, 네. 역시 이제 비슷한 성격의 진행이 가능해서 그것까지 그 더 한다면은 횟수는 분명히 늘어날 수 늘어난다고 있을 걸로 보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 한국 소리터는 존치로 가는 거죠? 거기는 전체 다 평택호 개발과 관련 허물지 않냐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네, 허물지 않습니다. 네, 소리터는 그렇죠. 계속 갑니다. 가는 거죠. 지난번에도 우리 관광가 여쭤봤는데 후음악 공사는 마무리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마무리했습니다. 내년에 공연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좀 같이 써주시고요. 아까 차장님께서 저 위원님 질문 사항에서 소규모나 중소규모 공연을 좀 늘리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늘리겠다는 겁니까? 이거 우리 공연장은 한정돼 있고, 어쩜 말씀이신 거죠? 네, 거점이나 뭐 거리 공연이나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거점으로서의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 중규모나 소규모 문화예술 거점으로 타 도시의 예들을 보면 많은 그 유휴 공간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 폐교, 폐공장, 뭐 무슨 농협 창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문화예술 시설로 다시 복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그 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가지고 있는데 그건 당연히 이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얼마나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제가 장담을 드리기 어렵지만 문화재단은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관람객도 중요하지만 또 사업비도 중요하고 뭐 위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소금이 위탁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예. 다 돈하고 연관이 되니까 네. 사업비하고 아마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공연 보면은 7억이 돈이 이거는 내년에도 이 정도 사업비로 할 겁니까? 기획공연은 이렇게 항상 늘상 7, 8억 정도 이렇게 자꾸 하실 건가요? 이 7억은 그 국비 도비 시비를 다 합친 금액이고요. 이 10이라고만 돼 있는데요. 기획공연 7억 1,800. 예, 그건 12가 맞고요. 예, 지금 예. 현재 저희가 이제 북부, 남부, 서부 예. 공연장이 실제로 이제 한 5개 정도가 되고 대곡장, 소곡장 포함해서 예, 예. 실제로 5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한 그 문예회관이 대략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래도 공연 횟수로 따지면은 아직 시민분들이 이제 향유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진흥도 중요하고 또 시민들의 문화향수권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작품들 또 선호하시는 작품들 많이 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내년도 23년도에도 이 정도 규모로 공연 계획은 잡으신 거죠. 증액된 상태로 증액된 잡으신 거고.
5월 행사가 많지가 않았어요. 보면 5월 네. 가정의 달 행사도 좀 많이 있고 한데 네. 글쎄 여기에는 북부에서 국악 동요극 하나 했는데 300분 정도 참여를 하신 거로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 올해는 저희가 그 작년에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코로나 상태가 확정적이지 않았어서 상반기에는 행사를 의도적으로 좀 줄였습니다. 줄인 거고요. 예. 그래서 좀 왠지 좀 공연 그 추진 보면 왠지 좀 이빨 빠진 듯이 뭐가 좀 부족한 듯. 23년도에는 배치를 잘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공연은 내년도 코로나가 초반기에 좀 잠잠해지면 공연 횟수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네 충분히. 네. 상반기로 많이 만약에 배치하겠습니다. 이런 걸 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확대해서 좀 문화향유권을 좀 골고루 다양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또 특이한 게 추진 계획에 보면 우리 청소년을 위한 콘서트 수험생을 위한 거 예, 예. 11월 25일 날 했는데 어땠습니까? 아주 뭐 열광적이었습니다. 열광적이었습니까? 다 가볼 수가 없어서 일단 생방 기간이라 해서 성공적으로 잘 끝난 겁니까? 예. 예. 근데 모든 평가가 물론 늦긴 하겠지만은 늦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12월에 다 평가 결과 보고가 있어요. 11월에서 12월 달에. 네. 사실상 저희들 행간 기간에는 평가가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 네. 그런 게 좀 아쉽긴 한데 아마 행감일 날짜가 바뀌게 되면 이런 부분 다 해소가 될 것 같고 네, 저희 네.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야 예.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재단의 주요 사업들이 11월, 12월에 뭐 공연 전시들 많이 몰려 있고 그 지원 사업도 11월, 12월에 정산들을 받기 때문에 사실 행감 기간의 결론을 가지고 그 얘기하기가 시기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결론을 갖고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가 좋은데 네. 사실상 그런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행감 날짜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네, 말씀을 예. 좀 드리고요. 네, 네. 11페이지에 보면 파크닉 콘서트를 보면 여기도 스포츠 행사하고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흥행하기 위해서 네. 물론 코로나로 인했던 어떤 시민들 마음을 좀 위로하는 이런 콘서트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또 적지 않게 거의 1억 9천 다 들어간 겁니까 이것도? 네, 다 들어가. 다 소진한 거죠? 네. 이것도 굉장히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한편으로는 역으로 좀 생각해봤어요. 굉장히 성황리에 끝난 세계 이게 그 오세아니아 그 장애인 역도대 아니었습니까? 예, 예, 예. 자원봉사자가 1,000명이나 넘었어요. 사실은 예. 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공연 하나 사실상 끝나고서도 우리 문화팀에서 이렇게 같이 한번 챙겨줬더라면 이 굉장히 공연 자체가 그분들을 특별히 초청해서 모셨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분들 다 초청하신 예, 겁니까? 예, 예. 그래서 아주 이것도 아이템이 좋았다는 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미술 소장품 구매 사업에 저 이해가 안 가서요. 예. 4,300만 원이란 말이죠, 예산이. 예, 예. 어떻게 이 예산을 썼을까요? 구매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이 구매 사업은 문화재단이 재단의 미술 소장품을 사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재단이 그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이 금액을 사는 거죠. 이 그림을 사는 건데 예. 지금 4천만 원 어치를 살 겁니다. 그래서 지금 5, 600 정도로 하면은 뭐 7, 8개 작품이 선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7, 8점의 미술품을 재단이 사는 겁니다. 사서 어디다 전시합니까? 공공공간 그다음에 개인 기업들한테 이제 전시를 임대를 할 겁니다. 나중에는 또 매매도 가능합니까? 결국에 와서는? 매매는 아직까지 생각 안 합니다. 이거 신규 사업이죠. 예. 그러면 내년에도 이 예산 또 들어가 있어요? 내년엔 1억 신청해 놨습니다. 1억 신청액. 굉장히 많이 신청하셨네요. 올해보다는 많은데요. 조금 더 많은 그 지역의 미술인 분들의 작품들이 시민들하고 만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디 그분들의 그 작품을 어떻게 선정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사서
많이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물론 되겠지만은 시에서 네. 보조하는 보조 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글쎄요, 저희가 그림을 사는 게 보조금 형식이냐고 하시면 뭐 일견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보조금하고는 일단 사업 형태는 전혀 다르고요. 틀려요. 예, 재단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재단이든 미술관이든 그 소장품이라고 해서 자기 소장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그 미술관의 퀄리티와 방향을 결정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직 미술관이 없으니까 문화재단이 그 일을 이제 대신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뭐 시청이든 시의회든 이렇게 뭐 로비나 이런 복도나 이렇게 시민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문화재단의 소장품을 전시를 해서 시민분들이 그 그림을 보실 수 있게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자산이 그럼 이거는 문화재단 소유입니까? 시 소유입니까? 네네. 재단 소유죠 소유인가요? 이건. 예. 그 매년 그림은 바뀔 수 있겠고 계속 쌓이는 거죠. 그렇죠. 그 뭐 교체할 수도 있는 거고 고체는 아니고 계속 쌓이는 겁니다. 쌓여서? 예. 내년에 1억을 올리셨다고요. 예. 몇 점 구입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10점 최종적으로 10점이요? 예,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고- 10점. 예, 최고 금액이 733만 원이고요. 최하 금액이 예, 그거는 내역 좀 하나 좀 예,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계속 사업이면은 이런 거는 오셔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왜냐하면 내역을 전혀 모르고 뭐 그때 예산 가서 설명하려면 사실 시간이 없어요. 생각 좀 해야 되잖아요. 예, 찾아뵙고 이런 거 신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평가가 됐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오셔서 얘기 좀 해주셔야 돼요. 담당 분이. 이거 올해 신규 사업 그러니까 올해 예, 결론이 난 시작을 거는 했고, 예. 내년에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은 네. 들어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지 아니면 전화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가 쉽잖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예술단 지원 사업 이거는 예를 들면 여성 혼성 합창단에는 6,500만 원이 네. 지급이 연 1회 되는 거죠? 네. 이것도 공모로 합니까 전체 다? 예. 내년에 만약에 여성 혼성 합창단이 공모가 안 된다면 사업 못 하겠네. 공모는 한단 공모는 2년이고요. 네, 2년. 한 번에서 2년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전혀 이제 그러면 변동 없이 6,500 갑니다. 가지고 내년까지 아닙니다. 이거는 매해 6,500이고요. 매해 6,500. 올해 6,500이고 내년 6,50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지금 6,500을 받으면 공모로 선정이 돼서 받으면 이거 선정 기간이 23년도까지잖아요. 예.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500 받으면요. 6,500은 올해입니다. 해마다 올해만. 지원되는 금액. 올해만. 매년 그러니까 선정 기간이 2년이니까 2022년에 6,500으로 사업을 하시고 예. 23년에도 6,500으로 사업을 하십니다.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이제 내년까지는 선정이 된 거고 2024년도 그러니까, 초에 저희가 다시 선정을 그때 하게 선정이 되는 안 거예요. 되면 어떻게 되는 선정이 거예요?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해체입니까? 아니, 해체가 아니고 저희가 이거는 기본 그 단체는 지속적으로 평택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공모를 거쳐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 공모에 선정된 그 곳을 지원금 형태로 저희가 6,500을 지원해 지원금 드리는 형태도 공모는 형식적이잖아요. 결국 형식적이죠. 아니 그렇지 네? 않습니다. 공모는 형식적이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시기에 좀 장르에 따라서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은 장르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거고 예. 24년도에 또 공모 선정 대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없죠. 예. 본질적으로 네. 이거 깊이 좀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요 관계도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따로 한번 저하고 좀 심도 있게 얘기 좀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시민예술단 지원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네. 문화재대 기반 활성화는 아까 뭐 충분히
중수형 그 공연 거점화 또 수혜 계층을 다양하게 좀 찾아다니면서 하시겠다는 건데 예. 팀도 좀 늘리고 예. 올해는 61개 팀인데 이것도 역시 공모로 해서 예. 한 겁니까? 전체 다 공모죠? 네, 심사합니다. 그 아까 그 공모하고 단체 공모하고 이 공모하고는 제가 보기에 약간 성향이 틀려요. 그죠? 다르지요. 예, 고민을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 문화향유 사업도 올해 신규 사업이고 이것도 내년 예산 잡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내년 얼마 잡으셨어요? 올해보다 조금 한 마을 정도 더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정도 신청했습니다. 요거 평가도 12월인데 네. 늦잖아요. 그죠? 네. 이 그날 이 향유 사업이 많이 하셨는데 정사는 진행 중입니다만 사업 결과들은 다 됐기 때문에 예. 발표를 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은 어찌 됐건 예산이 다음 주부터 또 시작이 되거든요. 예. 이것도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위원님들 다 좀 나눠주세요. 이거 좀 그러겠습니다. 예, 신규 사업은 계속 사업은 저희들이 파악을 좀 해야 되니까 한 번씩 나눠주시고. 저희 예산 내년도 사업계획 설명차 의원님들 다 찾아뵐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지금 1시간 반이 좀 지났는데 우리 예산 또 하시면서 예. 또 힘들게 얘기 나누시면서 예산 하나하나 내년에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네. 이렇게 챙겨 보도록 하시죠. 예.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죠, 추가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